모바일 프로그래밍 D조 발표를 맡은 18학번 남승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구현 동기,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 컨텐츠, 구현 세부사항, 팀원 정보와 역할 분담에 대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구현 동기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앱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되길 원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처한 현실에 필요한 어플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운동하기, 수면 습관 지키기 같은 습관을 지키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습관 관리 어플에는 이러한 습관을 지키게 만드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 평범한 습관 관리 어플보다 무언가 사용자에게 동기를 줄 수 있을 법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무언가를 추가하길 원했고, 결국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애착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수집형 RPG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은 무언가를 육성하는 데에 애착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펫을 키우는 기능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앱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습관을 진행하면 펫의 경험치가 차고, 일정 경험치가 차면 레벨이 올라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펫을 키운다는 느낌을 주어 펫을 키우기 위해 본인이 설정한 습관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습관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업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적 기능은 사용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려고 만들었는데요. 업적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습관에 대해 달성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또 업적을 달성하면 느끼는 쾌감과 만족감으로 추가 업적 달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업적 달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로 하여금 습관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앱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저희 앱이 켜지면 로고 화면이 일정 시간 동안 나오고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에는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을 진행하고, 계정이 없으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이 진행되고 나면 대시보드 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대시보드, 펫, 습관, 업적, 설정, 화면을 변화할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그인이 한 번이라도 진행된 적이 있다면 바로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웹서버의 로그인 여부를 받아와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앞에 플로우 차트에서 이야기했듯이 로그인이 한 번 이상 진행되었다면 바로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여기 화면에서는 금일 어느 정도 습관이 진행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은 펫 화면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펫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해당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펫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펫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 보았다면 펫 목록이라는 버튼을 통해 펫 리스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은 펫을 추가하는 버튼인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에 보이는 화면처럼 추가할 펫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추가할 펫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다 되면 펫 리스트에 추가되어 저장됩니다. 다음은 습관 화면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여기서는 본인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진행을 하였는지 수정을 할 때 해당 습관을 클릭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은 새로운 습관을 등록하는 버튼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나서 초기 설정하거나 혹은 본인이 추가로 매일매일 하고 싶은 습관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플러스 버튼 아래에 있는 연필 버튼은 기존의 습관을 수정하는 버튼입니다. 하던 일에 대해 문제가 생겨 목표를 줄여야 하거나 없애야 하는 경우, 혹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습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목표를 늘려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내비게이션 바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업적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대표 업적을 보여주고 설정한 업적에 대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스피너를 통해 보고 싶은 업적이 달성 업적인지 미달성 업적인지 설정하여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업적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은 달성한 업적이고 우측 화면은 미달성한 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해당 업적을 클릭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기능은 환경 설정입니다. 로그아웃 기능이 제공되며 로그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처음 로고가 나오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구현 사항입니다. 먼저 이 앱과 통신하는 김성훈 하고의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서버 앱은 익스프레스와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작성이 되었고, 클라이언트인 저희 앱은 자바와 코틀린을 사용해서 이 앱을 구현하였습니다. 앱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는 MySQL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형상 관리의 대표적인 예인 GitHub을 사용해서 서로의 코드를 공유하면서 작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클라이언트 앱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앱에서는 서버와 데이터 매니저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데, 서버와 통신할 때에는 RESTful API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데이터 매니저와 통신을 할 때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쿼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매니저 둘 다 같은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해당 테이블에는 유저 정보, 펫, 습관,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서버와 데이터 매니저와의 차이라면 서버는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데이터 매니저는 현재의 정보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저희 앱에 대한 엔티티가 그려져 있는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저의 간단한 정보, 세부 정보, 펫, 습관, 업적 종류에 대해 엔티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유저는 유저 세부사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습관, 업적, 그리고 펫과 연결되어 있으며, 업적은 업적 종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앱의 시연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의 정보와 역할 분담입니다. 김기용, 김성훈, 김종원, 그리고 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들의 이메일과 GitHub 링크입니다. 김기용 하고는 저와 김종원 하고가 만든 UI와 본인이 만든 UI에 대해 총괄을 하였고, 김성훈 하고는 습관, 서버와 데이터 관리를, 김종원 하고는 펫과 대시보드를 구현하였고, 저는 업적과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